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컴퓨터 능력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파트에 대해서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41번부터 60번에 해당하는 총 20문제에 해당하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집합이라고 합니다. 자,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 중에서 컴퓨터 능력 1급 실기에 사용하고 있는 액세스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액세스는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제작한 프로그램이 되겠고요. 요 이제 탐색창이죠. 탐색창에서 개체 유형별로 모든 액세스 개체 이렇게 해놓으신 다음 보시면 액세스에서 사용하고 있는 현재 파일에 담겨져 있는 모든 항목을 보실 수 있습니다. 여기는 테이블 등이 있죠. 테이블은 이렇게 원본 값을 가지고 있는 어떤 2차원의 표, 2D의 표가 되겠죠. 이렇게 이제 출고 번호, 뭔가 거대 내역인가 봐요. 맞죠? 거대 내역과 관련된 이런 데이터를 모아서 관리하는 것을 우리는 데이터베이스라는 거죠. 데이터베이스. 영어로는 DB라고 합니다. DB. 자, 이렇게 이제 데이터베이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학원에 오셨을 때 입학 원서, 이름은 누구고, 수강 과목은 무엇이고, 언제 등록했습니다. 이렇게 입학 원서에 적었죠. 맞죠? 근데 이단 자료들 종이로 관리하면 어떻게 되나요? 종이 더미에서 홍길동이가 어디 있는지 김아무개가 어딘 찾아야 되죠. 맞죠? 그래서 찾는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요. 또 입학원서를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날 오셔서 또 입학원서를 적어야 되는 경우도 있죠. 맞죠? 이렇게 되면 이제 중복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중복이 여러 장의 내용이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단 종이로 된 자료를 컴퓨터에 전산화해서 가지고 있어 컴퓨터 안에 이제 저장해서 넣어 놓으면 어떻게 돼요? 2번, 3번 적지 않아도 되죠. 맞죠? 그래서 중복을 줄일 수가 있고요. 여러 명이 같이 볼 수 있습니다. 공유할 수 있죠. 자, 그리고 10번 검색하든 100번 검색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죠. 일관성이 유지됩니다. 자, 그리고 무결성에는 적어주세요. 무결성은 정확성이죠. 정확성. 자, 내가 찾고자 하는 값을 정확하게 찾아주는 것을 정확성이라 하고요. 일관성은 10번 검색하든 100번 검색하든 똑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논리적, 물리적으로 독립성이 유지됩니다. 제가 독립성의 반대는 종속성이에요. 종속성이 나오죠. 종속은 A가 B에게 종속되어 있다면 어떻게 돼요? A가 B에게 종속되어져 있다. 그러면 A는 B의 지시를 받아야 돼요. 맞죠? 예를 들어서 뭐 1, 2, 3으로 수행하냐 1, 2, 3, 4로 수행하냐 1, 3, 2, 4로 수행하냐 수행 순서는 차이가 있지만 4라는 결과도 나야죠. 4라는 결과도 끝이 나야 되죠. 근데 이게 종속이 되면은 앞에 나오는 순서에서 뒤에 영향을 받는 걸 종속이다 해요. 하지만 이제 독립성을 유지하면 어떻게 돼요? 순서에 상관없이 우리가 4라는 값이 되죠. 즉 내가 1, 2, 3, 4 순으로 찾느냐 1, 3, 2, 4 순으로 찾느냐에 따라서 결과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종속되어져 있다는 건 종속. 하지만 우리는 4라는 동일한 결과가 나오죠. 마지막에. 그렇기 때문에 독립성이 유지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독립성이 유지되고 중복을 줄여주는 것이 핵심이에요. 중복 최소. 데이터베이스의 목적은 중복을 줄여주고 독립성 유지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러한 이제 액세스 프로그램 사용해 봤지만 어떻게 되나요? 생소하고 낯설죠. 그럼 전문가가 부족합니다. 월급을 많이 줘야 돼요. 비용이 증가돼요. 자, 데이터를 유실 잃어버렸을 때 맞죠? 데이터를 잃어버렸을 때 자, 회복하기가 어렵다는 거죠. 맞죠? 회복. 영어로는 리커버리인데 맞죠?
영어는 리커버리인데 이 리커버리란 말을 국내에 들여온 사람이 회복이다 번역했나보다. 맞죠? 회복. 근데 오늘날에 현재 2025년 시점의 말로 하면 뭐예요? 복원이란 말로 표현하면 낫겠죠. 복원. 그래서 데이터를 잃어버리면은 파일의 회복, 복원이 어렵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다가 하나 적어주세요. 예비의 어려움. 여기다 하나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예비의 어려움. 일단 예비에는 적어서 예비는 백업이죠. 백업.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백업이란 말을 국내 개념에 들어오는 때 그 개념에 들어온 사람이 예비라고 번역을 했나봐요. 근데 오늘날 시점에서 보면은 백업이란 용어가 맞겠죠. 그래서 우리 학원도 이제 뭐 20년 이상 이렇게 이제 학원을 운영하고 있는데 맞죠? 뭐 20년치 자료가 다 사라졌어요. 그러면 20년 전에 자료 어떻게 살릴 거예요? 맞죠? 살릴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한번 데이터 잃어버리면은 복구하기가 힘들고 백업도 어렵다는 거죠. 예비가 어렵다는 거예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데이터베이스에 대해서 배워봤고요. 데이터베이스는 서로 연관된 데이터를 모아놓은 것이다. 지금은 이제 거래 내역과 관련된 거죠. 맞죠? 출고 번호가 뭐인지, 출고일이 언제인지, 제품 코드가 무엇인지, 수량 단가가 얼마인지 이렇게 이제 관련된 내용들을 모아놓은 것을 우리가 데이터베이스 DB라고 하는 거고요. 이러한 장점과 단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개념적, 논리적, 물리적 순, 개념물 순으로 설계를 하네요. 자, 개념적은 우리가 이제 이런 표가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이런 표가 있으면 이런 표도 있으면 좋겠다. 따져볼 수 있는 거죠. 논리적은 뭐예요? A라는 표에 이런 내용이 있으니 B라는 표에는 이런 내용을 갖지 않아도 되겠다. 혹은 A는 없으니 B라는 표에는 있었으면 좋겠다.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근데 물리적으로는 실제로 뭐예요? 코드를 하는 거죠. 뭐 C 언어, 파이썬 이런 거 맞죠? 자바 뭐 이런 걸로 이제 직접 코딩을 하는 거예요. 코딩 쭉 설계 코딩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의 프로그램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개념물 순으로 설계한다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잠깐만 보시게 되면은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라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본인들 화면 앞에 나와진 건 뭐나 하나요? 그림 참 잘 그리죠. 뭔가요 이게? 자, 모니터죠. 얘들 왜 모니터를 할까요? 자, 또 그림 하나 더 그려볼까요? 자, 책 같기도 한데 맞죠? 국어사전 칩시다. 국어사전. 자, 국어사전에 모니터는 어쩌고요? 모니터는 뭐예요? 모니터는 컴퓨터의 내용을 화면에 출력해준 장치다. 이렇게 정의가 있겠죠? 자, 그래서 이단 모니터 앞에 놓여진 모니터라는 사물을 모니터라고 부를 수가 있도록 하는 어떤 근간이 되는 가장 기본이 되는 어떤 내용을 우리는 뭐하네요?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셔너리다 해요. 그래서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모든 데이터 개체들에 대한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시스템이다. 그러니까 어떤 정보를 유지관리하는 데 쓰이는 가장 기본적인 가장 근간이 되는 데이터인 거죠. 밑바탕이 된다 보면 돼요. 맞죠? 모니터를 모니터라고 부를 수 있는 근거가 되는 어떤 국어 사전 같이 이런 사전을 우리가 데이터 사전이라고 하고요. 다른 말로는 시스템 카탈로그 혹은 메타데이터. 그러니까 메타데이터, 시스템 카탈로그, 데이터 사전, 데이터 딕션이 다 같은 얘기예요. 자, 지금 무슨 얘기냐? 우리가 이제 메타인지 들어봤죠? 메타인지. 맞죠? 메타인지. 초인지라고 하는 거죠. 인지란 건 뭐예요? 무언가를 아는 것이죠. 맞죠? 인지는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초인지는 무언가를 해야 하는 것을 아는 것이에요. 학원에 주 5일 과목마다 다르지만 이제 과목당 하루 1시간 수업하러 오셔야 된다는 것을 아는 것을 얘기하죠. 아는 것. 이런 것을 우리가 얘기 다 하죠. 메타인지, 초인지 다 하네요. 메타인지, 초인지 다 하네요. 초인지. 마찬가지로 메타데이터도 데이터의 데이터죠. 데이터의 데이터. 그러니까 모니터라는 데이터를 모니터라고 할 수 있도록
해주는 사전 같은 어떤 데이터인 거죠. 근본 밑바탕이 되는 거죠, 맞죠? 예. 그래서 데이터 사제에 대해서 좀 장황하게 설명을 해보았습니다. 자, 이런 데이터베이스 조작하려면 데이터베이스 언어가 있어야겠죠, 언어. 자, 이 언어에는 데이터 정의어가 있고요, 정의어. 자, 데이터 정의어 DDL이고요. 영어는 데이터베이스 데피니션. 데피니션이 정의하다 나오는가 봐요, 맞죠? 랭귀지, 언어가 랭귀지죠. 자, 얘는 이제 뭐야? 정의, 명세, 생성하는 거예요. 정의, 명세, 생성이에요. 자, 데이터 다음에 뭐가 있나요? 조작어죠, 조작어. 제어가 있네요. 자, DML이다 했죠. 자, 얘는 데이터베이스 매니퓰레이션 랭귀지예요. 자, 제가 영어를 잘한다고 자랑한 것이 아니라, 자, 이렇게 영어를 단어를 조금 아시는 분들 맞죠? 우리가 이제 뭐 영어 단어들 뭐 학교 수업 때문에 혹은 학원 과제 때문에 외우셔야 되는 분들은 접해볼 수 있는 단어들이 될 수 있어요. 혹은 영어 뭐 수능 영어나 이렇게 장문들 보셨던 분들은 예, 영어 단어가 나오죠. 그래서 이렇게 영어 단어 뜻 우리가 이제 배워봤던 영어 단어가 있으면 영어 단어 뜻과 같이 한번 연계 생각하셔도 좋아요. 자, 다음은 데이터 제어죠. 자, 얘는 맞출 수 있을 것 같아요. 맞죠? DC에 C가 제어니까 뭔가요? 데이터 베이스, C가 컨트롤이죠. 제어 컨트롤. 그래서 데이터 제어 데이터베이스 컨트롤 랭귀지 되겠습니다. 그래서 크게 정의어 정조제 기억하시면 되죠. 데이터베이스 언어에는 정조제가 있다. 정의 조작 제어가 있습니다. 정의는 정의 명세 생성. 자, 조작은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따로 안 적으셔야 돼요. 여기 적혀있죠. 생성한다. 여기다 정의란 말만 좀 적으시면 됩니다. 정의 맞죠? 그 다음에 검색, 갱신, 삽입, 삭제 있어요. 맞죠? 자, 제어는 뭔가요? 데이터 보안, 무결성, 회복, 병행, 수행 제어 이런 걸 수행한대요. 자, 토시 하나 안 틀리게 안 외우셔도 돼요. 맞죠? 다음 중 데이터 제어의 역할로 일치하는 것은 1번 보안, 2번 무결성, 3번 이렇게 문제 안 나옵니다. 아셨죠? 그 다음 요런 뉘앙스가 나오면 뭐예요? 보안, 무결성 나오면 뭐예요? 아, 제어구나 체크하시면 되고 맞죠? 검색, 갱신, 삽입, 삭제가 나온다. 요런 뉘앙스, 요런 말들이 나오면 뭐예요? 아, 저작어구나 선택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학습법 이해하셨죠? 자, 이제 각각의 정의, 조작, 제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본인들께서는 여기 직접 여기 밑에다 적어주시면 돼요. 밑에 적어주세요. 자, 저는 한 번 더 적겠습니다. 소문자 적으셔야 돼요. create. 자, create는 생성하는 거죠. 표나 테이블을, 표나 어떤 표 등등을 맞죠? 직접 만드는 것을 create 합니다. 자, alter는 구조 변경이죠. 자, alter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내가 자, 이름을 적는 표가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성별 적는 표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연락처, 전화번호 적는 칸이 없죠. 그럼 전화번호 적는 열을 이렇게 추가할 수 있다는 추가. 이렇게 열을 추가하는 것을 뭐라 하나요? 알트한 거죠. 알트 구조 변경. 이름과 성별이 있는데 전화번호는 열을 추가하고 싶어요. 하나의 열을 추가할 때는 알트 쓰시면 되겠습니다. 물론 이외에도 다양한 기능이 있지만 알트는 이렇게 구조 변경한다는 말이 나오면 아, 열 추가하는구나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자, 드랍은 이 표를 전체 제거하는 거예요. 표나 표 등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이 표를 다 지우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추가하여 트렁케이트 있어요. 트렁케이트는 내용만 제거하는 거죠. 자, 트렁케이트는 이 표에서 안에 있는 알맹이 요 홍길동, 성별남, 010 이 한 명 한 명의 데이터를 이 안에 있는 이 내용만 지운 건 뭐예요? 내용만 지운 것은 트렁케이트가 되고 맞죠? 내용만 지운 것은 트렁케이트가 되고요.
표 전체에 다 지우는 건 누군가요? 표 전체에 다 지우는 것은 드랍이 되겠습니다. 구분 되시겠죠? 자, 다음 조작어가 있습니다. 조작어. 자, 셀렉트는 검색할 때 쓰이고요. 업데이트는 갱신, 말 그대로 우리가 쓰는 업데이트죠. 인서트는 삽입할 때 쓰이고요. 딜리트, 삭제할 때 이용됩니다. 이렇게 이제 구분하시면 되겠죠. 쌤님, 근데 드랍에도 삭제고 있고 딜리트도 삭제인데요 생각할 수 있는데요. 드랍은 표 전체를 다 지우는 것을 얘기도 하고 맞죠? 딜리트는 뭐예요? 한행 맞죠? 행을 제거하는 거죠. 한 줄씩 제거하는 것을 우리는 딜리트 하죠. 딜리트. 그래서 드랍과 딜리트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데이터 제어가 있네 맞죠? 예. 자, 커밋은 승인 확정 완료라는 키워드가 나오면 커밋이라는 명령어가 쓰이고요. 롤백은 되돌리는 거죠 맞죠? 승인 확정 완료를 취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커밋의 반대예요. 커밋의 반대. 자, 그랜트는 권한을 부여할 때 쓰이고요. 리보컨은 빼앗다 이런 뜻이죠. 영어 단어 뜻 맞죠? 그래서 권한 부여 취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네 가지 구분해 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제 데이터베이스 구조에 대해 살펴보다가 있습니다. 데이터베이스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계형이 발전되면은 계층형 데이터베이스, 그 다음에 이제 네트워크 데이터베이스로 발전됩니다. 네트워크는 망이다 망 이렇게 발전됩니다. 자, 요거도 이제 그림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관계형, 계층형, 네트워크형이네요. 자, 관계형은 이렇게 2차원의 표로 돼 있어요. 2D에 2차원의 표로 돼 있어요. 이렇게 표 하나로 된 것을 우리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라고 하죠.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맞죠? 표, 테이블, 다른 말로는 릴레이션이에요. 다 같은 말이에요. 표, 릴레이션, 테이블 다 같은 얘기예요. 근데 이런 표가 하나만 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여러 개가 있는 경우도 있겠죠. 이렇게 표들이 모이면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층을 이루죠. 층. 또 이 아래에 또 있어요. 또 표가 있겠죠. 이게 이제 뭐예요? 계층형. 중간층이 있으면 계층형이 돼요. 네트워크 구조에도 나오죠. 예. 여기 돼 있나요? 예. 그럼 이렇게 모이면 어떻게 돼요? 이런 나무층이 있는 것이 또 여러 개가 있겠죠. 예, 나뭇가지처럼 이렇게 여러 개 층이 또 있는 것이 또 여러 개 있겠죠. 그럼 이 계층과 A라는 계층과 B라는 계층이 또 모이면 뭐가 돼요? 하나의 망을 이루는 거죠. 망. 네트워크 이루죠. 맞죠? 그래서 관계형 2차원의 표인 관계형이 발전되면은 이렇게 계층형이 돼요. 계층형이 모이면은 네트워크형 망형 구조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에 여기 이제 공간이 좀 없지만은 이렇게 삼행 3년의 표도 보세요. 삼행 3년. 뭐 빙고 게임 할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대략 적으시면 돼요. 자, 이렇게 이제 가로 방향이죠. 가로 방향 우리는 행 레코드 튜프이다죠. 튜프. 자, 요런 가로 방향 우리는 행 레코드 튜프이답니다. 예, 너무 크게 그렸네 맞죠? 예, 좀 윗칸에 둘게요. 그럼 요 세로 방향을 뭐라네요? 이 세로 방향을 열 필드. 네, 글자 잘 구분이 안 되시면 여기 다 적혀 있어요. 여기 있죠? 예. 안 보이나요? 예. 행 레코드 튜플 열 필드 속성 여기 적혀 있어요. 영어로 애트리뷰트 하죠, 맞죠? 예. 그래서 행 레코드 튜플 열 필드 속성. 영어 스펠링이 잘 안 보이거나 하시면은 예, 좀 전에 알려드린 위치에 글자 적으시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가로 방향을 행 레코드 투플 행 레코드 투플이고요. 세로 방향을 열필드 속성이라고 애트리뷰트라고 하네요. 그럼 이런 하나의 표를 우리는 테이블 혹은 표 혹은 릴레이션 합니다. 그 다음에 이 한 명의 데이터가 있겠죠. 홍길동 010 이 한 명의 데이터 우리는 릴레이션 인스턴스예요. 요거 적어주시면 돼요. 릴레이션 인스턴스. 한 행의 값을 우리는 릴레이션 인스턴스. 자, 도메인은 하나의 열이 취할 수 있는 하나의 속성이 취할 수 있는 값의 범위죠. 예를 들면 성별인 경우는 가질 수 있는 값이 뭔가요? 남녀죠, 남녀. 그래서 성별이란 열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는 우리가 남녀다. 이런 거 남녀라는 거죠, 맞죠? 남녀. 예. 이런 거 도메인이다 하고요. 차수 디그리라죠. 열의 개수 우리가 차수한 거죠. 기수 칼리라이티는 행의 개수예요.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이름 성별 뭐 연락 주번이니까 주민등록번호 할게요. 주민등록번호를 우리는 주번이라고 하죠. 주번이라고 하죠. 자, 일단 열 개수 이 표에서 차수는 얼마인가요? 차수는 그렇죠. 열이 하나 둘 세 개니까 세 개가 차수 3이죠. 그럼 기수는 몇 개일까요? 기수. 자, 기수 카딜레이트는 3개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이 첫 줄은 어떻게 돼요? 첫 줄은 제목이에요. 제목. 맞아. 첫 줄 빼고 어떻게 해야 돼요? 하나, 두 개. 그래서 이 표의 기수는 얼마인가요? 2가 돼요. 그래서 첫 줄 빼고 해야 되는데 근데 이런 건 이제 컴퓨터 학력 1급에서는 묻지 않고 있습니다. 참고로 10개수는 디그리 차수, 행개수는 카딜레이트 기수가 되고요. 2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액세스에서 주어지는 이런 표가 있죠. 표. 이 표다 테이블 릴레이션에 대해 살펴볼게요. 색상을 바꿔볼까요? 예. 자, 이런 릴레이션 특징이 있죠. 테이블에 속한 튜플들 행들은 유일해야 돼요. 행들 유일. 그러니까 여기 이제 중복된 값이 이 한 행의 값이 이 값이 중복되어서 안 된다는 거죠. 물론 얘네는 중복될 수 있어요. 케이크, 쿠키 중복되는데 이 한 줄 전체의 값이 똑같은 게 있냐고요. 없다는 거예요. 맞죠? 순서에 제한이 없다. 그렇죠. C2001이 먼저 있든 C2002가 먼저 있든 물론 정렬을 했을 때는 중요하지만 정렬을 하지 않았을 때 이런 값을 입력할 때 어떻게 돼요? 값을 여기 입력할 때는요. 입력할 때는 그렇죠. 입력할 때는 순서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무순서예요. 무순서. 어쨌든 핵심은 무순서, 무중복이에요. 순서도 상관이 없고 중복되는 것도 없어야 된다. 이런 거예요. 핵심은 예. 그러니까 문제에선 중복되어도 된다. 뭐 순서가 있다 이렇게 나오겠죠. 순서에 제한이 없습니다. 삽입, 삭제 등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하겠죠. 값이 추가될 수도 있고 값이 삭제될 수도 있을 거예요. 행 전체가. 뭐 학원을 치면 학원 수강생이 등록하거나 학원 수강생이 이제 등록 취소할 수도 있겠죠. 자, 열 순서도 상관이 없대요. 속성의 순서도 상관이 없대요. 분류를 먼저 적든 제품명을 먼저 적든 순서는 상관없다는 거죠. 맞죠? 순서 상관없다는 거죠. 자, 속성의 유일한 식별을 위해 속성의 이름은 유일해야 되지만 속성의 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겁니다. 속성의 이름은 유일하지만 속성의 값은 유일하지 않을 수 있다. 즉 분류단은 열은 있나요 없나요? 하나만 있죠. 분류단은 열은 여기 하나밖에 없어요. 다른 열에는 분류단 이름이 없어요. 하지만 분류 안에는 쿠키, 케이크 이렇게 중복이 되네. 맞죠? 중복되죠. 그래서 열의 이름은 중복되지 않아야 되지만 열의 값은 중복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1부는 키로 구성한다 했고요. 키에 보시면은 우선 유일성과 최소성에 대해서 먼저 이해를 하셔야 될 거예요. 자, 유일성은 행이 중복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적어주시면 돼요. 행 중복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것이에요. 행 중복이면 중복. 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거죠. 자, 최소성은 열이 중복되지 않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빠르거나 느리면 배속 조금 바꿔서 들으셔도 좋습니다.
그러니까 유의성은 이런 표가 있으면요. 홍길동 010, 홍길동 010 같은 행의 값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같은 행의 값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고요. 최소성은 분류된 열이 두 번 나오지 않도록 같은 열 이름이 두 번 반복되지 않도록 도와주는 것을 얘기하는데요. 구분되시죠? 자, 번거로 시기 전 다음 페이지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슈퍼키 먼저 볼게요. 슈퍼키는 유의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 만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얘기하고요. 홍길동 010, 홍길동 010 중복은 안 되지만은 여든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맞죠? 여든 중복될 수 있다는 거죠. 여든 중복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시 앞으로 오겠습니다. 자, 앞으로 오시면은 후보키가 있어요. 후보키는 유의성과 최소성 모두 만족한대요. 그러니까 홍길동 010, 홍길동 010 중복도 안 되고 열도 중복이 안 되도록 도와주는 거죠. 맞죠? 자, 일단 후보키 중에서 선택받으시면 뭐가 되나요? 기본키가 되죠. 기본키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는 학교 가면 학번이죠. 학번. 대한민국 사람이면 뭐야? 주민등록번호 주번이죠. 주민등록번호. 회사 가면 뭐 있어요? 사원번호이죠. 4번이 있겠죠. 이런 것도 이제 중복되지 않는 거죠. 자, 이렇게 이제 일단 학번, 주번, 4번 등은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죠. 중복되어서는 안 되겠고요. 자, 널 값이란 것은 저것에 값이 없는 걸 얘기를 해요. 값의 부재. 자, 우리가 자리를 비었을 때 전화온 거 뭐래요? 부재중 전화죠. 부재중 전화. 그래서 값이 비어있는 상태를 우리가 널이라고 하고요. 기본키는 널어도 둘 수 있다나요? 없다나요? 널어도 둘 수 없대요. 즉 학번, 주번, 사원 등을 비워놓고서는 다른 값을 넣을 수 없다. 즉 일단 기본키 값은 비워놓을 수는 없다는 거죠. 기본키로 지정된 필드는 값을 비워둘 수가 없고 반드시 채워놔야 되는 거야. 그러니까 부재, 비워놓으면 안 된다는 거죠. 맞죠? 중복되어서 안 되고 비워놓을 수 없습니다. 기본 키는 우리가 2개 이상 지정할 수가 있었죠. 자, 테이블에서 디자인 보기에서 이렇게 이제 기본 키, 컨트롤 키 누르시면은 이렇게 이제 기본 키 2개 지정할 수 있었어요. 맞죠? 자, 이거 뒤에 나올 거예요. 뒤에 나오는 개념인데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의 기본 키는 바꿀 수가 없대요. 관계도 설정된 테이블의 기본 키는 먼저 지울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데이터베이스 도구의 관계에서 이 관계를 먼저 끊으셔야 돼요. 관계를 먼저 끊으셔야 돼요. 관계를 끊으셔야지만은 뭐가 되나요?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의 기본 키는 제거할 수가 없기 때문에 수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먼저 끊고 이제 될 거예요. 맞죠? 열쇠 모양 들어가죠. 열쇠 모양. 예, 그렇죠. 관계가 설정된 기본 키는 변경할 수가 없기 때문에 관계를 끊은 다음에 기본 키를 설정한다. 이런 것도 이동 문제 나오고 있습니다. 자, 2개 이상 누르셨죠? 2개 이상. 이렇게 저는 컨트롤 키를 넣어서 했어요. 컨트롤 키. 컨트롤 키랑 이렇게 클릭하시면은 클릭 후에 열쇠 모양이죠. 열쇠 모양. 기본 키 지정하실 수 있어요. 기본 키. 이게 컨트롤 키 누르시고 이렇게 기본 키 정할 수 있다는 거죠. 기본 키 정할 수 있죠. 예. 자, 그 다음에 기본 후보 키 중에서 선택받지 못한 것을 뭐라 하나요? 대체 키라고 하죠. 얼터네이티브 키. 예. 영어로 얼터네이티브 키. 대체하다는 거죠. 대체 키. 예. 대신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외래 키. 포린 키. 외국인 할 때 그거죠. 맞죠? 외래 키가 되겠습니다. 외래 키는 R2, 즉 다른 테이블의 기본 키를 우리는 외래 키라 하네요. 다시 한번 정리하겠습니다. 유의성은 행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죠. 홍길동 010, 홍길동 010 같은 행의 값이 두 번 중복되지 않도록 하는 것을 유의성이라 한다고 합니다. 자, 최소성은 열이 중복되지 않도록 해주는 것을 해죠. 성별 열이 중복 안 되죠. 맞죠? 예. 자, 유의성은 만족하지만 최소성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 슈퍼키. 유의성, 최소성 모두 만족하는 것을 하는 것을 우리는 뭐라 한가요? 후보키라죠. 후보키. 후보키 중에서 선택받은 것을 우리는 기본키. 선택받지 못한 것을 뭐라 하나요? 대체키라 하죠. 그 다음에 다른 테이블 R2 다른 테이블의 기본키를 우리는 외래키라 하네요. 외래키. 하나의 테이블 안에는 여러 개의 기본키가 존재하듯이 여러 개의 외래키가 존재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본키와는 다르게 값을 비워놓거나 값이 중복될 수는 있어요.
자, 제약 조건 보겠습니다. 자, 무결성 적혀있죠. 무결성은 우리가 아까 전에 이제 정확성에 제가 말씀드린 정확성 얼마나 정확하냐. 자, 여기에는 개체 무결성이 있어요. 개체 무결성.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와 관련된 어떤 제약 조건, 정확성을 얘기도 하고요. 참전 무결성은 외래 키와 관련된 어떤 제약 조건을 얘기한대요. 그래서 뭐 계기, 원시할 때 계기, 먹는 참외할 때 참외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거예요. 자, 그리고 사실은 도메인 무결성이라는 것도 있어요. 도메인 무결성. 아까 도메인은 어떤 얘기였나요? 도메인은 뭐였나요? 도메인은 하나의 열이 가질 수 있는 값의 범위로서 성별인 경우에는 남녀다 있죠. 남녀. 성별인 경우에는 남녀 이런 거에 맞죠? 그래서 남녀 외에 다른 값이 못 들어오도록 제한 두는 것을 우리가 도메인 무결성이라고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 등이 있네요. 자, 다음 정규화 가겠습니다. 정규화. 뭐 영어는 딱히 모르셔도 되고 일단 영어도 아시면 좀 이해도가 쉽나요? 우리 노멀이 뭐예요? 노멀리제이션. 노멀이 뭐예요? 보통의 평범한 이런 거죠. 맞죠? 보통, 평범 뭐 이런 뜻이죠. 맞죠? 좀 표현은 그런데 정상화한다는 거예요. 정상화한다. 정상의 표현 원래 좀 좋은 말이 아니죠. 일단 정상이라는 말이 원래. 세상 어떻게 정상과 비정상으로 나누겠어요. 맞죠? 맞죠? 내가 신도 아니고 신도 사실 정상 비정상 나눌 수가 있겠나요? 예, 어쨌든 그렇게 정상이라는 표현은 그렇지만 어쨌든 노멀 평범하게 보통하게 만든다는 거 맞죠? 왜 보통하게 만들어야 될까요? 뭔가 있을까요? 이상이겠죠. 어너멀리 이상 현상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자, 일단 이상 현상에는 여기다 적어주세요. 이상 현상에는 어떤 게 있나요? 세 가지가 있어요. 세 가지. 자, 삽입 이상, 삭제 이상, 갱신 이상이라 있어요. 자, A의 값을 업데이트 삽입하면은 B의 값이 대입이 똑같이 삽입이 되는 거죠. 맞죠? 원래 A의 값만 들어가야 되는데 A를 넣으니까 B도 같이 대입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는데 맞죠? 이걸 삽입 이상이다 해요. 맞죠? 자, 삭제 이상은요. A의 값을 삭제 시 B의 값도 삭제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자, 갱신 이상은요. A의 값을 업데이트하면 B의 값도 업데이트 되는 것을 얘기를 하죠. 맞죠? 그래서 이상현상은 삽입, 삭제, 갱신 이상이 있고요. 이단 이상현상을 줄여주는 것을 뭐라 해요? 이상현상을 줄여주는 것을 우리는 정규화, 노멀리제이션한 거죠. 결국에는 이제 데이터베이스의 궁극적인 목적이 뭐였어요? 중복을 줄여주고 종속성을 줄여서 뭘 해야 돼요? 독립성을 확보시켜 주는 거예요. 독립성. 맞죠? 데이터베이스의 큰 목적은 중복을 줄이고 독립성을 확보하는 것이라 했어요. 자, 근데 이단 정규화를 거친다고 해도 중복을 완전히 제거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중복이나 문제 상황을 뭐 해주는 거예요? 줄여주는, 최소화하는 거예요. 중복이나 문제 상황을 줄여주는 거예요. 자, 그다음에 제1 정규형부터 제5 정규형까지 이런 단계가 있는데요. 5단계도 갈수록 어떻게 돼요? 지켜야 될 약속들이 더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아래 하나 더 적어주세요. 이렇게 이제 정규화를 수행한다 해서 레코드 수가 동일해지는 건 아니에요. 자, 만약에 정규화 하기 전 상태 1반 인원수가 20명이었고 2반 인원수가 뭐 30명 됐어요. 정규화를 수행한다 해서 1반, 2반 인원수가 뭐 20명으로 똑같이 되나요? 아니라는 거죠. 정규화를 수행한다 해서 레코드수가 동일해지는 건 아닙니다. 이런 문제도 최근에 선지도 답안지도 나오고 있습니다. 자, ER 모델, 엔티티 릴레이션십 모델이 있죠. 이제 개념적 모델 넘어갈 거예요. ER 모델, 영어는 엔티티. 엔티티가 개체라는 거지. 개체. 릴레이션, 관계라는 뜻이죠. 관계. 모델이죠. 모델. ER 모델이에요.
ER 모델은 우리 개념물 있죠. 개념물 중에서 개념적 단계였어요. 맞죠? 개념물 이 발음 좀 희한하죠. 개념물. 예, 그렇죠. 개념적 단계예요. 예. 그다음에 피터팬이 아니라 피터첸이라는 사람이 만들었대요. 맞죠? 자, 쭉 넘어가서요. ER 다이어그램 도표 그림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각형은 우리가 이제 개체라고 적혀져 있고요. 마름모는 관계라고 하네요. 자, 타원은 속성이다 하고요. 밑줄 타원은 기본 키랍니다. 자, 예시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표에다가 첫 번째 네모칸에는 학생이라 적어주고요. 두 번째는 성적이라는 표가 있다 칠게요. 그러니까 이런 표가 있다 보면 돼. XS에 있는 이런 표예요, 표. 이런 값도 있다는 거죠. 이런 표가 있어요, 표가. 이게 이제 학생이고 성적이다 치자는 거죠. 학생 성적. 자, 학생의 안에는 뭐도 있을까요? 이렇게 학번 같은 것도 있을 수가 있죠. 학번. 그 다음에 이름이 어떻고 전화번호가 어떻고 있겠죠. 예, 타원입니다. 누가 봐도 타원 모양이죠. 예, 원이 아니에요. 예. 자, 얘도 이제 성적에도 뭐가 있을까요? 학번. 그래서 두 개의 테이블, 두 개의 개체는 학번이란 열로 뭔가 조인 관계가 돼 있을 것 같아요. 학번으로 이렇게 연계돼 있을 것 같아요. 뭐 국어, 영어, 수학 값이 있겠죠. 이처럼 우리가 이런 표를 하나의 표를 우리가 개체라고도 하고요. 학생이란 표와 성적이란 표가 있으면은 학번으로 연결시켜 놨어요. 그럼 만약에 성적표도 이제 집으로 보내야 될 때 이 성적표에는 집 주소가 없겠죠. 그럼 이제 학생이 있는 어떤 주소 값을 받아오면 돼요. 학생이라는 테이블에 있는 주소 값을 관계를 맺어 놓으면 조인을 해 놓으면 가져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하면은 성적을 발송할 때 주소를 두 번 적지 않아도 다른 표에 있는 값을 가져 사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표 하나로 다 설명됐어요. 개체는 사각형, 관계는 마름모 타원, 마름모 다이아몬드죠. 속성은 타원이 되겠고요. 여기선 속성이 뭐예요? 회원 코드, 이름, 전화번호, 이게 속성이에요. 속성. 열이죠, 열. 기본 키는 밑줄 되어져 있습니다. 자, 테이블 만들기. 테이블은 어떤 자료의 가장 기본, 가장 근간, 기초가 되는 어떤 내용을 얘기를 하고요. 만들기에 테이블 만들기 혹은 테이블 디자인 이용해서 만들 수 있어요. 이렇게 열 이름이나 데이터 형식을 넣을 수가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 테이블 이렇게 만들고 이제 저장을 하려는데 이 테이블 이름을 만든다는 거죠. 맞죠? 그럼 점이나 맞죠? 느낌표 대괄호는 이름을 사용할 수 없어요. 맞죠? 점, 느낌표, 대괄호를 제외한 특수기어 띄어쓰기랑 숫자 이런 것도 가능하네요. 하지만 띄어쓰기를 이름의 첫 글자는 사용할 수가 없대요. 최대 64자까지, 그러니까 띄어쓰기 포함해서 최대 64자까지 넣을 수 있다는 거예요. 자, 테이블 이름과 열 이름이 같을 수는 있지만 하나의 테이블 내에서 열 이름은 중복될 수가 없다. 요건 우리가 아까 전에 배운 최소성이죠. 최소성. 유일성과 최소성의 최소성에 대한 설명이죠. 테이블 이름이나 필드 이름을 갖출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성별이라는 열이 있고요. 테이블 이름, 그러니까 이제 필드 이름이 성별일 수도 있고 테이블 이름이 성별 이거 같을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럼 이렇게 만들어지죠. 같을 수 있다는 거예요. 성별이란 테이블에 성별이란 열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하지만 열 이름이 중복될 수는 없다는 거죠. 그 이 안에 이제 성별 이렇게 저장할 수 없다는 거죠. 한번 해볼까요? 이미 있다고 저장이 안 된다 하죠. 맞죠? 이렇게 되겠습니다. 이건 최소성과 관련된 개념이에요. 그럼 테이블 이름이나 쿼리 이름은 똑같을 수가 없습니다. 테이블 이름과 쿼리 이름이 똑같을 수는 없다는 거죠. 그럼 쿼리는 어떤 역할을 하나 볼까요? 쿼리는 이렇게 조회해 주는 거예요. 이런 조건에 맞는 조건의 5와 6 사이라는 어떤 조건에 맞는 값만 걸러주는 것이에요. 그래서 쿼리가 되고요. 이거 질문할 때 뭐예요? 퀘스천 맞죠? 요거랑 같은 맞죠? 질문하다 맞죠? 질문. 요거 질의어다 해요. 질의한다.
그래서 쿼리예요, 쿼리. 그래서 질문에 대한 어떤 답, 그러니까 뭔가 조회해 주는 거죠. 조회 결과를 보여주는 것을 우리가 쿼리다 한대요. 검색 기능 한다 생각하면 되겠죠. 폼은 조회된 결과물이나 아니면 이렇게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얘기하는,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우리는 폼이라죠. 폼. 보고서는 최종 결과물이에요. 최종 결과물. 매크로는 자동화 시켜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그래서 테이블, 쿼리, 폼, 보고서, 매크로, 모듈도 있어요. 모듈도 있어요. 모듈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모듈. 모듈은 한 세트의 명령을 얘기하죠. 한 세트의 명령. 자, 데이터 형식이 있습니다. 자, 짧은 텍스트는 255자 이내, 255까지 저장할 수 있죠. 긴 텍스트는 65,535자, 65535자까지 가능해요. 자, 그런데 이제 숫자의 바이트다 하면 어떻게 돼요? 1바이트 돼요. 1바이트는 8비트죠. 8비트. 1바이트는 8비트이기 때문에 2에 8승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256자까지 가능하죠. 근데 0부터기 때문에 255자까지 되는 거고요. 다시 정리하겠습니다. 문자 200, 그냥 255자까지다 하면은 짧은 텍스트, 255자 이상이다 혹은 65,000자 이상이다 하면은 뭐예요? 65,000자 정도다 하면 어떻게 돼요? 긴 텍스트죠. 맞죠? 자, 근데 이제 숫자 255자 이내다 하면 어떻게 돼요? 숫자의 바이트예요. 숫자 255자 이내. 숫자 255자 이내면은 숫자의 바이트가 됩니다. 좀 구분해 주시면 되겠죠. 자, 엑셀 셀 서식처럼 얘도 이제 사용자 정의 형식이 있고요. 양수일 때, 음수일 때, 0일 때, 빈값일 때 표기할 글자가 됩니다. 자, 그래서 양수이면 1, 2, 3, 4 어떻게 돼요? 1, 2, 3, 4면요. 그죠? 양수값이면 1, 2, 3, 4 이렇게 표현되겠죠. 파란 거 맞죠? 자, 음수인 경우는요. 자, 만약에 마이너스 1, 2, 3, 4 넣으면 어떻게 돼요? 마이너스 1, 2, 3, 4 넣으면 어떻게 될까요? 마이너스 1, 2, 3, 4 이렇게 돼요. 아, 음수기가 없어야죠. 음수기 없어야 됩니다. 이게 마이너스 표기가 없기 때문에 음수기가 없을 때 1, 2, 3, 4 이렇게 될 거예요. 음수일 때는 천단위 구분기호 있게 빨간거 표기하는 거죠. 0일 때는 0이라고 보여질 거예요. 0일 때는 0이라고 보여지겠습니다. 0일 때는 0 색상이 없죠. 비어있으면 널이라고 표기될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에 따라서 입력되는 값에 따라서 형식이 바뀌겠네요. 자, 다음 날짜 형식 보시게 되면은 이렇게 간단 날짜고요. 요일이 있으면 자세한 날짜, 시간까지 있으면 기본 날짜예요. 보통 간단 날짜 기억 못하시는 분들인데 이거 기억하셔야 돼요. 모양새. 예. 자, 다음에 올리 개체 그림 차트 표등이 되고요. 예스노인데요. 예스노에는 예스노뿐만 아니라 투더 펄스 온오프가 있어요. 자, 거짓은 0이 됩니다. 거짓은 0. 거짓은 0이 됩니다. 하지만 참이죠. 참. XSS는 참이 마이너스 1이에요. 근데 우리가 엑셀은 어떻게 되나요? 엑셀은 참이 1이에요. 1. XS는 참이 마이너스 1, 엑셀은 참이 1이에요. 그래서 같은 회사에서 만든 건데도 결과가 다르죠. 모양새가. 구분해서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나머지 넘어가고요. 자, 이거는 이게 실기하실 때 많이 접해보신 내용이 됐고요. 0은 숫자 필수, 9는 숫자 공백이란 거죠. 숫자 선택. 그러니까 0이란 서식이 있으면 반드시 이 자릿수를 채워야 되는 거죠. 맞죠? 필수이기 때문에. 근데 9라는 서식이 적혀 있으면 어떻게 돼요? 9라는 서식이 있으면은 입력하지 않아도 되고, 단 입력하고자 한다면 뭐예요? 숫자만 가능하다는 거죠. 숫자만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택이라는 의미는 공백이란 말과 같습니다. 비워놓을 수 있다는 거죠. 입력해도 되고 입력 안 해도 되는데 그게 선택이죠. 입력을 안 한다는 것은 비워놓겠다는 얘기고 맞죠? 그래서 선택이란 말이랑 공백이란 말은 같은 말이다 보면 돼요. 자, 샵은 더하기 빼기 기호까지 사용할 수 있어요.
L은 영문 한글 필수. 물음표는 영문 한글 선택. 대문자에는 영문 한글 숫자 필수. 그러니까 입력을 반드시 해야 되는 거고 입력될 수 있는 글자가 영문 한글 숫자까지 가능하다는 거죠. 소문자에는 영문 한글 숫자를 선택할 수 있어요. 즉 입력하지 않아도 되는데 입력하고자 한다면 영어나 숫자는 한글만 가능하다는 거죠. 자, 부등호 작다는 소문자로 바꿔주는 것을 얘기도 하고요. 부등호 크다는 대문자 바꿔줍니다. 입력 마스크 기억해 주시면 돼요. 자, 입력 마스크라는 것은 우리가 일상 속에서 값을 무작위로 입력하지 않고 형식에 맞게끔 입력해주는 것을 얘기를 하죠. 전화번호 같은 경우는 010 4자리 4자리 가 되겠죠. 그 다음에 주민등록번호는 뭐예요? 6자리 빼기 7자리 이렇게 만들어주겠죠. 맞죠? 입력받는 형식을 얘기를 합니다. 양식을. 자, 근데 여기 첫 번째 구역과 두 번째 구역, 세 번째 구역이 있고요. 각각은 세미콜론을 구분해요. 세미콜론을 구분합니다. 자, 첫 번째 위치는 먼저 배우신 사용자 정의 기호를 이용해서 양식을 얘기를 하고요. 여기는 이제 숫자 선택 세 자리 하이픈 네 자리 오나 봐요. 자, 두 번째 자리는 0이면 입력 마스크 문자가 포함된다는 거고요. 1이나 비워 놓으시면은 입력된 값만 저장한다는 거죠. 0이 있으면 기호 저장, 나머지는 기호 저장 X다 보시면 돼요. 0이면 기호 함께. 비워 놓으시거나 값이 없으면은 기호를 제외하는 거죠. 기호 없으면 거죠. 기호 없어. 한번 볼까요? 자, 제품에 제품 코드가 있네. 맞죠? 제품에 제품 코드네요. 자, 대문자도 바꿔준대요. 대문자도. 나란히 같이 펴놓고 볼까요? 자, L이네. 맞죠? L. 아, 일단 크다. 대문자도 표기해 달래요. 어떤 걸요? 영문이나 한글을 대문자 표기해 달래요. 그 다음에 숫자 필수. 그러니까 영문자나 한글이 오고 대문자도 오고요. 그 다음에 숫자 한 자리 빼기. 그 다음에 또 숫자 네 자리가 와요. 이어서. 자, 세미콜론 다음에 0이 되어 있죠. 맞죠? L 0 한글에서 이제 기능 왔죠. 입력 마스크 기호는 빈칸에 샵이 적혀져 있을까요? 샵샵샵. 여기서 이제 기호와 함께 누르시면은 요 자리가 0이 되고요. 기호 없이 하시면은 비워 놓습니다. 기호와 함께 요 하이픈이란 기호가 있으면은 기호와 함께 저장하면은 여기 0이 붙고요. 기호 없이 하면 여기 비워 놓습니다. 자, 마지막 칸은 지금 보셨다시피 뭔가요? 입력 마스크 기호예요. 우리가 이제 비워놓는 자리에 이렇게 비워놓는 자리에 샵으로 대신 적어 달라는 거죠. 샵으로 표기해 달라는 거죠. 그러면은 이제 제품 코드네요. 이렇게 새로운 값을 입력할 때 어떻게 돼요? 이 빈 자릿수가 샵으로 채워져요. 샵으로 채워지죠. 자, 그래서 세 번째 칸에는 이제 빈 곳에 채워질, 맞죠? 입력하려는 자리에 표시되는 문자, 이렇게 비어진 값의 자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 P1 이렇게 빈칸에 이제 샵 자리 대신해서 채워지겠죠. 이렇게 채워 놓는 거다. 맞죠? 첫 번째는 사용자 정의 기호, 두 번째 칸에는 기호를 저장하면 0, 그렇지 않으면 비워 놓고요. 세 번째 칸에는 이제 비어진 칸에 임시로 채워 놓을 글자예요. 맞죠? 입력되는 자리에 표시된 문자 이렇게 하네요. 같고요.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앞부분은 상세하고요. 뒷파트는 실습하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기하시고 하시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빠르게 나가실 거예요. 좀 재미없으셔도 지도하셔도 앞쪽에 좀 천천히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형식은 입력되고 나서 지정되는 모양새 얘기다 하고요. 입력 마스크는 입력할 때 모양새 얘기합니다. 이현상 검사는 입력하는 값의 범위를 제한할 때 쓰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 이제 유통기한이
세 자리 더 보여달게 할래요. 유통기한 가셔서 형식을 000 이미 유통기한이 입력되어져 있었어요. 이미 유통기한이 입력되어져 있었는데 형식을 바꾸니까 어떻게 돼요? 3이면 003으로 5면 005로 표기되죠. 입력되고 나서 우리한테 보여지는 모양새를 바꿀 때는 형식을 바꾸시면 되겠고요. 입력되는 모양새를 넣을 때 뭐 하시면 돼요? 입력 마스크를 쓰시면 됐다 맞죠? 자, 그리고 유효성 검사 유통기한은 1에서 20 사이의 값으로 해볼게요. 유통기한은 입력 유효성 검사 규칙에서 비트윈 뭐 1 이상 이건 엔드죠. 그 다음에 20 이하다 이렇게 하셔도 되고 맞죠? 1 이상이면서 20 이하다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우리 영어군 비트윈 굼이죠. 비트윈 1 and 20 1 and 20이 20도 포함이 되고 11도 해당이 돼요. 1도 해당이 되고 20도 해당이 됩니다. 뭐 1과 20이 포함 안 된다 해서 2부터 19까지 이렇게 이해하시는 분들인데 아니다. 1부터 20까지 1과 20도 포함됩니다. 1에서 20까지만 이렇게 해볼까요? 예를 들어서 자 다시 데이터 시트 보기에서 뭐 25 같은 거 넣었어요. 안 된다 하자마자 1에서 20만 된다는 거죠. 예, 그렇게 표기할 수 있다는 거죠. 여기 이제 데이터 유효성 검사고요. 다른 모양새 한번 보겠습니다. 얘는 아니다는 거죠. 아니다. 0이 아니다. 0이거나 100 이상이다. 1 이상 99 이하다. 그럼 1에서 99까지의 숫자만이죠. 비트윈도 쓸 수 있어요. 같은 구문이에요. 자, 우리가 A로 시작한다면 뭐였어요? A 별이었죠. A 블라블라니까 A로 시작한다죠. A로 끝난다는요? 별 A 포함한다면 별 A 별이겠죠. A 물음표는 A로 시작하는 두 글자 A까지 포함해서죠. 두 글자 A 별은 A로 시작한다. 글자 수는 제한이 없죠. 별은요. 별 A는 뭔가요? 뭐다 하고 A도 끝나죠. 그럼 A도 끝난다는 거죠. 자, 별 A 별은 뭔가요? A를 포함한다는 거죠. A를 포함한다는 거죠. 포함. 그래서 앞에 이제 like를 적어야 돼. 유사하다, 닮았다는 거죠. 별을 포함한다. like A 하이픈 무슨 A로 시작하는 총 5글자죠. A로 시작하는 총 5글자. E는 or 대신이에요. or 대신 또는 or 대신이죠. 상 또는 중 또는 하다 or 대신으로 in 씁니다. 자, IME 모드는 우리가 네이버나 어떤 홈페이지 가시면은 검색에는 뭐가 붙어있나요? 한글로 적혀있죠. 한글로. ID 비번 창은 어떻게 돼요? 영어로 적히죠. ID 비번 영어로 적히죠. 이처럼 입력되는 모양새를 어떤 지정하는 것을 우리가 IME 모드로 하는데요. 자, 나머지는 이제 실기할 때 보셨던 내용이고요. 기본 키 가겠습니다. OLE 개체, 그림 차트 표와 같은 OLE 개체, 첨부 파일, 계산 필드는 기본 키로 지정할 수가 없고요. 기본 키는 중복됐거나 비워 넣을 수는 없다는 거죠. 값을 비워낼 수 없습니다. 여러 개의 필드를 합쳐서 기본 키로 지정할 수 있지만 기본 키는 한 번에 하나만 지정할 수 있다는 얘기죠. 무슨 얘기냐면요. 자, 이렇게 기본 키를 지정을 해놨어요. 맞죠? 또 다른 것을 기본 키도 하려면 어떻게 돼요? 아무것도 안 눌렀어요. 컨트롤 키도 안 눌렀어요. 기존의 기본 키가 어떻게 돼요? 해제되죠. 맞죠? 이렇게 2개 이상 지정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2개 이상 지정하시려면 컨트롤 키를 누르셔야지만 이렇게 2개 이상이 지정돼요. 이 얘기를 이렇게 글로 표현해 놓은 거예요. 여러 개의 필드를 컨트롤 키를 눌러서 2개 이상 지정할 수는 있지만은 한 번에 지정할 때는 하나씩밖에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컨트롤 키 없이 그냥 클릭하면은 한 번에 하나밖에 지정 못 한다는 거예요. 맞죠? 기존의 제품 코드는 해제됐죠. 자, 기본 키 지정하지 않아도 관계 등을 설정할 수 있고요. 테이블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기본 키 없이도 테이블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조금 전에 이제 보셨다시피 관계가 설정된 테이블은 기본 키 해제가 안 되기 때문에 기본 키를 없애려면 뭐부터 하셨어요? 관계를 끊고 기본 키를 지정해야 됐습니다. 자, 이미 입력된 데이터가 있는 경우에 기본 키도 지정할 수 있지만은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오류 메시지가 표시되고 기본 키 지정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맞죠? 자, 무슨 얘기냐면 제품명을 기본 키로 지정해 볼게요. 제품명에 똑같은 글자 넣어볼까요? 크림 도넛 넣어볼까요? 자, 중복된 값이 있다는 거죠. 그렇죠. 중복된 값이 있기 때문에 안 된대요. 그러니까 기본 키를 지정해 놓은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키 지정이 되지 않습니다. 기본 키를 자, 해제된 상태에서 다시 한번 넣어 볼게요. 자, 얘는 중복되지 않겠지만은 블루베리 파이 하고 요거 제품명을 이제 기본 키로 지정하려고 하는데 똑같은 의미 있는 거예요. 제품명을 기본 키 지정했어요. 그러니까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 기본 키를 지정하려고 해요. 저장이 안 된다 하죠. 맞죠? 중복된 값이 있기 때문에 기본 키도 지정이 안 돼요. 그래서 기존에 입력된 값에서 기본 키를 지정할 수 있지만은 이미 중복된 값이 있는 경우에는 기본 키 지정할 수 없다는 얘기죠. 자, 인덱스 색인 목차예요. 어떤 자료에 목차가 있으면 어떻게 돼요? 어떤 내용이 몇 쪽에 있는지 빨리 찾아갈 수가 있죠. 그래서 찾을 때는 빨라져요. 하지만은 만약에 내용이 달라져서 쪽수가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내용이 많아져서 1종에 있던 내용이 2종으로 넘어가면 어떻게 돼요? 목차도 업데이트를 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검색이나 정렬 시에는 속도가 빨라지지만은 추가 변경 시에는 목차도 업데이트 해야 되기 때문에 속도가 늦어집니다. 자, 올리기체 첨부 파일 계산 필드에는 기본 키와 마찬가지로 이 인덱스도 지정할 수 없다네요. 기본 키도 지정이 안 됐죠. 이런 데는요. 하나의 표 안에는 32개의 목차를 만들 수 있으며 하나의 색인 안에는 10개의 필드를 사용할 수 있대요. 숫자 기억하셔야겠습니다. 인덱스는 기본적으로 오름차순 정렬되죠. 자, 관계 설정이 있는데 여기 세 가지 버튼이 있어요. 그리고 관계 종류는 사용자가 지정해주는 게 아니다. 사용자 지정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액세스란 프로그램,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이 알아서 해줘요. 사용자가 지정이나 설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알아서 해줍니다. 자, 버튼, 체크 버튼이 세 가지가 있다. 맞죠? 체크 버튼 세 가지가 있네요. 예. 자, 항상 참조 무결성. 무결성은 정확성이죠. 예를 들어서 우리가 제품이라는 표가 있고요. 제품이라는 표가 있고, 그리고 판매 내역이라는 표가 있다 칠게요. 판매라는 표가 있다 칠게요. 이 제품에 있는 목록만 판매할 수 있다고 허용하는 것을 우리가 참조 무결성 유지라는 거죠. 요걸 체크해 놓으시면은 제품에 없는 판매 내역은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요거 관련 필드 모두 업데이트 체크해 놓으시면은 제품의 금액이 달라지면 어떻게 돼요? 판매 내역에 있는 금액도 업데이트가 자동으로 바뀌어지는 거죠. 자, 관련 레코드 모두 삭제 체크해 놓으시면은 더 이상 이 제품을 판매하지 않는다고 해요. 그럼 이 제품을 지우시면은 이와 관련된 판매 내역도 함께 뭐가 될까요? 지워지게 되겠죠. 세 가지 체크 내용에 대해서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관계를 하는 이유는 아까 전에 설명드렸습니다. 여기 설명드렸죠, 맞죠? 학생이 있고 성적이 있었죠, 맞죠? 자, 첨전 무게성은 외래키와 관련된 거였어요. 외래키와 관련된 것이었죠, 맞죠? 자, 외부 데이터 가져오기 엑셀 파일 이런 등은 GRP도 지정할 수 있다 이런 거고요. 예. 데이터를 가져와도 원본에 영향 미치지 않죠. 내가 가져온 파일은 복사본이기 때문에 이 복사본을 가져와서 수정한다 해서 원본에 영향 미치지 않습니다.
그럼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명령어 구문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select는 검색 구문이 됩니다. 검색. 내가 원하는 값을 찾을 때 검색이 되죠. 검색. 조회할 때 쓸 때 검색. 자, 필드 이름이 올 수 있죠. 필드 이름. 예를 들어서 이제 select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SQL 언어는 대소문자 상관없습니다. select 이름 콤마 국어, 이름 국어만 가져오려고 해요. 푸덤 성적 where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사람. 언어는 반드시 세미콜론으로 끝나야 돼요. SQL 언어는요. 그래서 특정한 열이름만 가져올 때 이렇게 쉼표도 구분하면 됩니다. 쉼표도 구분하죠. 근데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다 오고 싶다 하면 어떻게 되나요? 별 쓰시면 돼요. 별 쓰시면은 이름 국어 영어 수학이 다 가져오는 거죠. 맞죠? 이름 국어 영어 수학 뭐 과학 다 가져올 수 있겠죠. 별 쓰시면요. 별은 모든 필드 모든 열이 됩니다. 자, where는 조건 구문입니다. 자, 다음에 이제 from 다음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입니다. 테이블 다 이름이나 쿼리 이름입니다. 쿼리 이름. 자, 대소문자 구분하지 않았죠. 세미콜론 끝났습니다. 디스팅트는 중복된 이런 뜻이죠. 맞죠? 그래서 중복된 것은 몇 번만 표시해요? 한 번만 표시한다는 거예요. 중복된 것은 한 번 표시한다는 거죠. 디스팅트는. 그래서 뭐 홍길동 010, 홍길동 019 이렇게 중복된 값이 있으면은 한 번만 없애주고 한 번만 줘야 한다는 거죠. 맞죠? 자, 정렬 오토바이죠. 오토바이. 오토바이가 줄 져 있다 생각합니다. 오토바이가 줄 서져 있다는 거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ASC는 오름차순, DSC는 네임차순이 되고요. 기본적으로는 오름차순으로 적용됩니다. 그러니까 가나다라 ABCD 1, 2, 3, 4순이 된다는 거죠. 자, 오름차순 정렬할 경우에는 숫자 1, 2, 3이 오고요. 한글, 가나다, 영문 소문자 ABCD, 대문자 ABCD가 와요. 선생님 뭔가 좀 다른 게 있죠. 이게 엑셀 과목 배울 때 스프레드시트 엑셀 배울 때 뭐가 우선이었어요? 영문이 먼저였어요. 맞죠? 그래서 숫자까지 똑같은데 숫자 특수 문자까지는 똑같은데 엑셀인 경우에는 뭐였어요? 엑셀인 경우에는 영문이 먼저 왔고 한글이 나중에 왔어요. 엑세스인 경우는요. 한글이 먼저 오고 영문이 뒤에 와요. 그리고 엑셀인 경우에는 소문자 ABCD, 대문자 ABCD, 가나다라 순인데 엑세스인 경우에는 한글 가나다가 먼저 오고 소문자 ABCD, 대문자 ABCD가 오는 거예요. 이 순서 좀 달라지죠. 자, 그룹바에는 일반끼리, 2반끼리, 남끼리, 옆끼리, 남구점끼리, 북구점끼리 묶을 때 쓰이는 거예요. 그룹바에는 그룹할 때 쓰인다는 거죠. 일반 조건절은 외웠어야 되는데 그룹바에 대한 조건절 뭘 써야 되나? 해빙을 써야 돼요. 그룹바에 대한 조건절은 해빙을 씁니다. 예를 들면은 select 모든 필드 푸덤 성적 where 국어 점수가 60점 이상인 값을 그룹 바이 반별로 묶어내요. having 학년이 2학년인 것만. 그러니까 학년이 2학년인 반별로, 그러니까 2학년 반별로 맞죠? 국어 점수 60점 이상인 값들을 줘야 하는 거죠.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자, 참고로 AVG는 평균입니다. 우리 엑셀은 에버리지라고 풀네임 전체 다 썼지만 엑세스는 AVG다 쓰네요. 내는 글자 길이를 구해주고요. if 대신에 엑세스는 if 씁니다. if 대신에 엑세스는 if 쓰네요. 자, 데이터 헤드는 특정 날짜만큼 더하거나 빼주고요. 데이터 diff는 두 날짜의 차이를 구하죠. 차이, 디퍼런스 차이죠. U 케이스는 upper 무조건 대문자, low 케이스는 소문자 만들죠. 엑셀에서는 today라고 썼지만은 엑세스는 뭐다 쓰나요? 데이트 쓴대요. 오늘 전 데이트 쓴대요. 예, 이런 것만 좀 기억해 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 엑셀이랑 유사하죠. 예.
자, 형식이 있고요. Y는 2월 연도고요. 쿼터는 분기, 1, 2, 3은 1, 4분기, 4, 5, 6월은 2, 4분기가 되죠. M은 먼스가 되고요. 나머지 읽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타이어는 몇 주 차에 생산했다. 주차도 표현한다고 하죠. 타이어는 1년은 52주. 타이어는 몇 주 차에 생산됐습니다. 이렇게 표기해 놓기도 하죠. 자, 그 다음 보시면 이제 먼스의 M과 미니츠의 M은 스펠링이 둘 다 어떻게 돼요? M으로 시작하죠. M. 먼스도 M, 미니츠도 M이기 때문에 V는 뭘 쓴대? N을 쓴대. N.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E는 OR을 대신하는 것이고 비트윈은 A와 B 사이 값을 얘기도 하죠. like는 유사일치. 아까 전에 뭐 골뱅이도 써보셨고 맞죠? 아, 시작한다. 별도 있었고 맞죠? 골뱅이도 포함한다 이런 것도 있었고 맞죠? A도 시작하는 두 글자도 이런 것도 있었죠. 앞에서 다 하셨던 겁니다. 아니다 되겠고요. 별이나 퍼센트는 여러 문자를 대신하고 물음표나 언더바는 하나의 문자를 대신합니다. 샵은 한 자리 숫자를 대표하네요. 자, 이너 조인은 일치하는 값만 표현하죠. 그러니까 살짝 교집합적인 거예요. 교집합. 자, 레프트 조인이나 이렇게 외부 조인은 합집합이, 외부 조인은 합집합적인 개념이고요. 외부 조인은 합집합이에요. 근데 레프트 조인과 라이트 조인이 있다는 거죠. 자, 얘는 이제 정확한 표현은 아니지만 A라는 벤다이어그램 표현하면 A란 집합이 있고 B란 집합이 있어요. 이 공통되는 교집합을 A 걸 쓰면 어떻게 돼요? A가 왼쪽 편에 있기 때문에 레프트 조인이 되고요. 이 공통된 값을 B의 값을 쓰면 어떻게 돼요? B의 값을 쓰면 어떻게 돼요? B의 값 쓰면은 라이트 조인이 되겠습니다. 자, 삽입문이네요. 맞죠? 인사이트 인투 밸류즈. 홍길동이라는 사람이 전학을 왔어요. 그럼 인사이트 인투 밸류즈 넣어야 되죠. 맞죠? 그 다음에 홍길동의 전화번호가 바뀌었어요. 업데이트 셋이에요. 영어 구문이기 때문에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나머지는 다 푸더메어입니다. 셀렉트 푸더메어, 딜리트 푸더메어죠. 나머지는 다 푸더메어네요. 예. 그래서 insert into values, update set where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삭제된 값은 되돌릴 수가 없다네요. 주의해서 지우셔야겠죠. 자, 크로스 탭은 우리가 피벗 테이블처럼 뭐예요? 뭐 학년별, 과목별 성적 집계를 볼 수 있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맞죠? 그래서 요약해 주는 거. 크로스 탭이다. 크로스 탭은 피벗이다 보시면 돼요. 피벗이랑 비슷하다. 피벗 테이블과 비슷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피벗. 자, 매개 변수는 사용자가 값을 입력합니다. 사용자가 정보를 입력합니다. 이렇게 대괄호 입력해서 맞죠? 자, 그래서 이렇게 유통기한을 적어볼게요. 조건 유통기한 이렇게 대괄호도 이용해서 사용자가 입력합니다. 실행해 보겠습니다. 쿼리는 실행해 보셔야 돼요. 묻지도 않네요. 입력하세요. 매개 변수값 사용자가 입력을 하죠. 유통기한이 5인 것만 찾겠습니다. 5개월인 것만 구해지죠. 이렇게 사용자 입력을 통해서 뭔가 조회하는 것을 우리가 매개 변수 쿼리라고 하네요. 매개 변수 GD 쿼리, GD랑 쿼리랑 같습니다. 자, 폼은 조회하거나 입력할 수 있는 양식을 얘기를 하죠. 자, 바운드는 핵심이 사용 중이에요. 사용 중. 사용하지 않으면 언바운드가 되겠죠. 비어진 폼이 됩니다. 연결이냐 사용이냐, 연결되지 않느냐 사용되지 않느냐 그런 거죠. 자, 폼 분할은 하나의 폼을 여러가지 형태로 볼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의 데이터를, 하나의 모양을, 하나의 값을 여러가지 모양새로 보는 것을 얘기합니다. 자, 나머지는 이제 말장난이에요. 자, 어떤 폼이나 보고서가 있으면은 만약에 시험 문제에서 총 100페이지 중에서 50번째 페이지를 보여주고 있다 할게요. 근데 50번째 페이지 여기 제목이 있어요. 제목. 그럼 얘는 페이지 머리글일까요? 폼 머리글, 그룹 폼 머리글, 보고서 머리글일까요?
전체 100쪽 중에서 50번째 중간 페이지에 있는 제목이기 때문에 몇 쪽마다 나타난다 봐야 돼요. 그래서 얘는 페이지 못 읽어야 됩니다. 모든 쪽에. 나머지는 말장난입니다. 예. 자, 폼분할 하나의 폼은 여러가지 모양새도 보일 수 있어요. 여러가지 모양새도 보일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모달이죠. 이 폼을 닫기 전에는 다른 폼을 열어놓을 수가 없어요. 볼까요? 자, 폼에서 거대 내역 폼을 디자인 보기를 여신 다음 얘를 모달 요 속성이 닫혀 있으면 요거 네모를 따다닥 3번 누르시면 돼요. 아니면 속성 시트 켜셔도 되고 맞죠? 자, 모달 이해하겠습니다. 폼 보기 하겠습니다. 자, 이 폼을 보고 있으면 다른 폼을 열어볼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다시 모달을 더블 클릭하시면 바뀌어져요. 다시 한번 해볼까요? 자, 지금은 어떻게 돼요? 옆에 개체가 뜨죠. 그러면 하나의 거대 내역이 열려진 상태에서도 다른 폼을 열어볼 수가 있겠지만은 모달인 상태에서는 다른 폼을 열어볼 수가 없었어요. 맞죠? 구분되시죠? 바운드는 사용 중, 언바운드는 사용되지 않고 있는 상태의 얘기도 하고요. 레이블과 텍 상자 이거 많이 헷갈려 하시는데요. 레이블은 요런 단순 제목인 단순 이렇게 제목, 단순 제목도 이게 다 레이블이에요. 단순 제목이 다 레이블이고요. 이렇게 이제 계산식을 넣는 것을 우리가 이제 뭐라 하나요? 텍스트 상자래요. 레이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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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이블이죠, 맞죠? 요런 함수식이나 값이 들어가는 것을 우리는 전부 다 텍스트 상자는 텍스트 상자 구분하시면 돼요. 레이블과 텍스트 상자가 있죠. 구분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확인란은 옵션은 뭐예요? 이렇게 동그란 거죠. 옵션은 여러 개 중에서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1학년입니까? 2학년입니까? 3학년입니까? 하나만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토글은 이렇게 yes, no 중에 하나. 성별인 경우에 남녀 이런 거죠. 남녀. 네. 확인란은 여러 개를 선택할 수 있는 체크 버튼. 확인란은 체크. 옵션은 여러 개 중에 하나만. 토글은 둘 중에 하나만. 예, 구분하셔야 돼요. 자, 콤보 상자는 이제 이렇게 해서요. 밑에 하위 항목이 뜨는 걸 콤보 상자다 하고요. 목록 상자도 이렇게 생겼는데 목록 상자는 목록에 있는 것만 선택할 수가 있고요. 콤보 상자는 사용자가 입력해서 추가할 수도 있어요. 즉 여기 회원 코드에 있는 값만 넣을 수 있는 것은 얘는 목록 상자예요. 목록 상자. 근데 여기다가 AB 넣을 수가 없죠. 예. 여기 함수식이 들어가져 있어서 그런 거고요. 그래서 목록에 있는 것만 넣을 수 있는 것은 목록 상자. 그리고 여기 입력해서 밑에 추가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콤보 상자 되겠습니다. 자, 하이폼이죠. 하이폼. 자, 우리 이제 그런 경우는 없애겠지만 병원 진료도 가면 어떻게 돼요? 한 사람에 대한 데이터가 나죠. 한 사람에 대한 홍기통 있는 사람에 대한 어떤 병원 진료 내역이나 처방 내역이 뜰 거예요. 그래서 폼 안에 폼이 있는 것을 이제 하이폼이다 하고요. 위쪽에 있는 폼을 우리는 껍데기 폼을 기본 폼이라는 기본 폼. 하이폼은 여러 행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폼이나 연속이 폼이 가능하지만은 기본 폼은 뭐예요? 홍기똥 있는 사람 한 명에 대한 데이터만 표현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기본 폼은 무조건 단일 폼이어야 됩니다. 단일 폼. 자, 하위 수준은 7개다. 숫자 많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탭 정지 있죠. 탭 정지. 우리가 이제 탭 누르면 건너뛸 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탭 누르면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탭. 키보드에 탭 버튼 누르시면은 건너뛸 수 있다는 거죠. 건너뛸 수 있죠. 탭. 근데 단가를 탭 정지를 아니어도 해볼게요. 탭 단가를 기본적으로 얘네들은 태어날 때부터 탭 정지가 얘라고 돼 있어요. 탭 정지가 얘라고 돼 있어요.
요거 아니오도 해볼게요. 아, 수장이 했네요. 수장이 가만 어떻게 되나요? 탭 수장은 어떻게 될까요? 멈춰설까요? 건너뛰어질까요? 건너뛰어지죠. 탭 건너뛰어지죠. 그래서 이처럼 탭키를 눌렀을 때 포커스가 이동하지 않는 상태를 우리는 탭 정지가 아니오라는 것을, 기본적으로는 다 탭 정지가 예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탭 누르면 정지, 멈춰 서는데 탭 정지도 아니오도 해놓으면은 탭 눌렀을 때 선택되지 않고 건너뛰어지는 거, 포커스 커서 가지 않고 건너뛰어진다는 거죠. 탭 정지도 아니오라면 탭 순서에 표시가 되지 않는다 그런 거죠. 탭 순서는 기본적으로 만든 순서나 혹은 뭐 방향으로 지정할 수 있어요. 왼쪽에서 오른쪽에 방향을 할 수 있는데 사용자가 바꿀 수도 있어요. 탭 순서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면 돼요. 그래서 여기 순서를 탭 순서 바꿀 수 있다는 거. 지금 이제 출거일부터였죠. 이렇게 해서 적립금이 먼저 가도록. 사실 적립금에 먼저 탭이 가 있죠. 적립금에 먼저 탭이 가 있어요, 맞죠? 적립금에 탭이 먼저 가 있어요. 다시 한번 볼까요? 적립금에 먼저 탭이 가 있죠. 탭 순서 바꿀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2단 네이블 있죠. 2단 네이블 텍스트는 탭 눌렀을 때 커서가 안 가요. 이런 개체들, 이런 네이블들은 탭을 눌렀을 때 선택되지 않죠. 이런 네이블들은 탭 눌렀을 때 선택이 되지 않습니다. 탭 눌렀을 때 건너뛰지 않습니다. 탭 눌렀을 때 오지 않죠. 얘네들 네이블은요. 예. 네이블은 탭 순서를 설정할 수 없다는 거죠. 자동 순서 했을 때는 위쪽에서 아래쪽, 왼쪽에서 오른쪽 방향으로 됩니다. 자, 조건부 서식은 조건에 맞는 경우에만 서식이 적용되는 것을 얘기도 하고요. 우리가 엑셀은 조건에 맞는 경우만 서식이 적용되었지만은 액세스는 조건에 맞는 경우 그리고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에도 서식이 적용 가능합니다. 액세스는 필드 값이 시기 포커스가 있음, 이렇게 세 가지 방식으로 돼요. 세 가지 방식으로 조건부 서식을 지정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조건에 맞을 때도 세 가지 다 되고 맞죠? 조건에 맞지 않을 때도 세 가지가 모두 다 가능해요. 그 다음에 한 번의 규칙은 최대 50개, 50개까지 지정할 수가 있고요. 더 이상 조건을 만족하지 않으면 서식이 없는데 이건 X에는 같죠. 8개의 조건을 동시에 만족할 경우에는 먼저 만든 이, 나중에 만든 이가 아니라 우선순위가 높은 걸 적용됩니다. 자, 도메인 함수 D도 시작하고요. 엑셀은 D도 시작한 함수들이 데이터베이스 함수가 있지만 엑셀은 도메인 함수도 안 해요. 자, 필드 구하고자 하는 필드가 오고요. 테이블이나 쿼리 이름 조건이 옵니다. 거래처명을 구하고 싶나봐요. 어디서요? 거래처 테이블이나 쿼리에서. 조건은 거래처 코드가 A1인 거죠, 맞죠? 그래서 필드명, 쿼리나 테이블 이름 조건이 옵니다. 마찬가지로 AVG 이런 것도 방식은 똑같아요. 사용 방식은 똑같습니다. 필드명, 쿼리 조건이 옵니다. 자, 보고서는 최종 결과물입니다. 자, 그다음 보기 방식은 보고서 보기죠. 보고서 보기 방식은 출력될 보고서를 미리 보는 기능이다. 종이 출력용이 아니라 화면에 보이는 겁니다. 인쇄 미리 보기는 종이에 실제 출력되는 모양새이기도 하고요. 레이아웃 보기는 보고서랑 디자인 보기의 중간적인 거고요. 실제 값을 보면서 배치나 위치도 옮길 수가 있어요. 디자인 보기는 실제 값은 표시되지 않습니다. 자, 먼저 보고서 열기 하겠습니다. 보고서 열기 하시면은 그냥 화면에 보이는 용도예요. 화면에 보이는 용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전체 페이지 수가 2쪽, 3쪽이 있을 수가 있는데 1쪽만 보인다는 거죠. 화면 보기죠. 그러니까 화면 미리 보기 상태예요. 이게 보고서 보기고요. 인쇄 미리 보기 하시면 어떻게 돼요?
전체 쪽수가 바뀌어지죠. 전체 쪽수 이게 실제로 이렇게 인쇄된다는 거예요. 얘는 그냥 보고서 보기는 그냥 화면 보기요. 그래서 전체 페이지 수가 1쪽으로 보여져요. 우리 화면 한 화면에 다 보이기 때문에. 모니터가 2개 넘어가지는 게 아니죠. 모니터 2개 넘어가지는 게 아니죠. 예. 인쇄 미리 보기는 이제 이렇게 인쇄된다는 거예요. 1쪽에 요 내용이 2쪽에 이 내용이 인쇄된다는 거죠. 그래서 인쇄 실제 출력되는 모양새 보려면은 인쇄 미리 보기에 맞고요. 화면 보기용은 보고서 보기 되겠습니다. 레이아웃은 실제 값을 보면서 이렇게 배치나 크기도 바꿔볼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이제 레이아웃 보기 장점이죠. 실제 값을 보면서 배치나 크기를 바꿀 수 있다는 거죠. 디자인 보기는 실제 값은 못 보면서 이렇게 컨트롤 개체도 옮길 수 있다는 거예요. 실제 값은 보이지 않죠. 원본 데이터는요. 이런 차이점이 있습니다. 4가지 잘 구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 개념이네요. 보고서 가겠습니다. 보고서 그룹화 기준은 최대 10개까지 묶으실 수가 있고요.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레이블 보고서는 이제 우편 발송용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편지지나 우편물에 보면 어떻게 돼요? 홍길동 귀하 주소는 어디고 이렇게 적혀있죠. 맞죠? 이런 우리가 이제 고객 정보나 이렇게 회원 정보 등의 데이터베이스 가지고 있으면 이렇게 우편물 만들기가 쉬워요. 우편 딱지 만들기가. 맞죠? 레이블 보고서. 그 외 기타 등등은 어떻게 있어요? 그 외 기타 등등 거래 명세서 세무계산서는 업무 문서 양식 보고서에 있습니다. 자, 각종 매크로들이 있고요. 숫자 한번 정리할게요. 숫자. 자, 우리가 색인 인덱스이지. 인덱스에는 하나의 테이블에는 32개의 인덱스 설정 가능하죠. 맞죠? 그 다음에 하나의 인덱스에는 10개의 필드를 설정할 수 있었어요. 맞죠? 그 다음에 하위 수는 7개. 그 다음에 그룹 및 정렬 기능은 10개였어요. 요거는 보고서에 있는 기능이에요. 폼은 거대 니어가 볼까요? 요거는 분류를 오름차순 해볼게요. 카나다 좀 비슷한가요? 출글로 할게요. 자, 디자인 보기에서 여기 정렬 기준이 있어요. 정렬 기준에 출고일 ASC, 물론 ASC는 생략해도 돼요. 생략이 됩니다. 여기 적고 있습니다. 맞죠? 자, 폼 보기 하시면 출고일이 1일, 2일, 3일 빠른 날짜가 먼저 오죠. 10일, 12일 나오네요. 이렇게 직접 적으셔야 돼요. 폼은 직접 이렇게 폼이나 테이블은 직접 명령어를 적어서 정렬을 해야 됐네요. 적어서 정렬되었죠. 하지만 보고서는 이와 다르게 아래 보시면 그룹화 및 정렬 기능이 있어요. 그룹화 및 정렬. 이 그룹 수준을 최대 10개까지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룹화 및 정렬은 최대 10개까지. 최대예요. 최대 안 적어도 되겠죠. 네, 최대. 뭐 지정하지 않아도 되고 맞죠? 지정한다면 최대 10개, 32개, 10개, 7개, 10개까지 가능하죠. 그 다음에 조건부 서식은 최대 몇 개요? 최대 50개 가능이죠. 이렇게 숫자를 좀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컴퓨터 학력 1급 필기 데이터베이스 과목 정리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기출 관련 문제들, 종류별로 모아놓은 문제들 풀이하는 것으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